자, 오늘은 저희가 회원가입 이 폼이 있었는데, 가입 폼이 있었는데, 이 가입 폼에서 예를 들면 이름이 비거나 이메일이 없거나 뭐 형식이 안 맞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체크하고 싶어요. 자, 근데 이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100% 프론트엔드에서 커버를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다 커버를 하는 게 있고요. 백엔드에서 커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타깃은 백엔드에서 커버를 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다 이름을 안 넣거나 뭐 비밀번호의 길이가 맞지 않거나 그러면 어떤 오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거 먼저 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는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런 애를 하나 추가하셔야 돼요. 라이블러리를 추가할 건데 여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웹페이지로 가서요. 저희가 여기 메이븐 레포지터리 이렇게 미리 걸어놨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스프링에 책 보고 치시면 돼요. 스프링에 부트에 스타터에 짝대기 하시고 맨 마지막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밸리데이션 이거 그냥 갖다 쓸게요. 자, 밸리데이션이라는 애를 이렇게 탁 누르시면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콘에다 이렇게 스타터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올라와요. 찾으셨어요? 자, 그럼 요거 누르시고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봤더니 얘는 버전이 2.7.5예요. 스프링 버전을 의미하는 건데, 자, 저희는 저희 거 버전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저희는 여기에 POM에 갔더니 저희의 스프링 버전은 2.7.3이네요. 그새 지난주에 아마 4였던 것 같은데 요번 주에 5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 받으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버전이 안 맞으니까 저희는 그냥 요거에 맞출게요. 버전을 맞추는 게 더 나니까 요거 눌러서 여러분이 여기 디펜던시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하셔가지고요. 여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여기 폼 파일에 와서 폼 파일의 맨 마지막에 가서요. 자,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시큐리티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다가 얘를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얘는 잘 봤더니 밸리데이션 하는 애예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이다 라고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 붙이고 나면 반드시 저장하셔야 되고요. 저장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받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프로젝트 찍으시고 저희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요거를 한번 걸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잘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러면 나는 무슨 능력을 갖냐면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자, 저희 책에 보시면 밸리데이션 능력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필드명 위에다가 not empty라고 하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길이가 제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냥 빈 걸로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not blank 이것도 뭐 거의 같은 거죠. blank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찾는 거고요. length라고 하는 거 보시면 길이를 체크하는데 min max를 넣어요. 최대 최소를 넣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메일을 비밀번호를 넣는데 최소 길이랑 최대 길이를 제약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요렇게 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DB 테이블에다가도 걸 수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엔티티에다가도 랭스 걸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페이지에서 입력 받을 때 미리 체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체크할 수 있고 이메일 형식에 맞냐 이런 거 체크할 수 있고요. 최대 숫자가 어떻게 되냐 최소 숫자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널이냐 널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를 그 밸리데이션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 저희의 이거
그 받으려고 할 때 쓰는 애가 뭐예요? 우리 DTO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멤버의 DTO에 보면 멤버 폼 DTO가 있었고요. 얘네를 어떻게 쓸 거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내가 이름을 받는데, 이름은 이왕이면 not blank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not blank로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줄 메시지는 이름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이메일을 받고 싶은데, 이메일은 이것도 비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not empty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not empty라고 줄 거고요. 얘도 메시지는 거의 비슷할 거니까 요걸 그냥 긁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메일은 이메일은 필수 항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골뱅이 하시고 사실은 이메일은 또 하나 더 체크하면 골뱅이 하나 더 하시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애도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메일 형식에 맞지 않으면 얘가 이제 걸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에다가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자, 저희 패스워드도 비면 안 되죠? 패스워드 비면 안 되니까 요 위에 있는 거 긁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여기 비밀번호는 필수 항목이다 라고 넣어줘요. 자, 그런데 비밀번호는 우리가 보통 길이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길이 체크를 하니까 여기다가 어노테이션으로 length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붙일 거고요. 자, 이 length 어노테이션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민값. 자, 책에는 보통 8자로 하라 그러는데 8자로 테스팅할 때 8자를 쓰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8개를 다 채워 넣어야 되니까 우리 한 4자로 할게요. 그리고 맥스는 뭐 12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로 여러분이 최소 4자, 최대 12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왜 에란지 알려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메일, 이 어드레스도 비진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not empty를 넣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소는 필수 항목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그런 각종 어노테이션을 붙이셔가지고 밸리데이션을 하신대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세트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갖다 붙이는 순간부터 체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거를 처리하는 곳, 그러니까 결국 컨트롤러 있죠? 저희 멤버의 컨트롤러에 가면 이제 얘가 이런저런 정보를 넣어가지고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얘는 넘어오자마자 체크를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떨어뜨리시고 골뱅이 하고요. valid라고 하는 애를 넣어주셔야 돼요. valid라고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게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이게 그 밸리데이션이 잘 먹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또 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콤마 하나 하시고요. 이거 한 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세트는 뭐냐면 얘가 중간중간에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에러들에 대한 결과를 받아오는 거예요. 얘는 이제 바인딩 리절트라고 하는 애를 부를 건데, 그래서 바인딩 리절트라는 애를 이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바인딩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값들이 잘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이걸 확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모델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스프링에 있는 UI에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잘못된 경우 에러 메시지를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받아와요. 아까는 얘만 받았는데 받을 때도 뭐예요? 제대로 됐냐 검증할 거고, 동시에 바인딩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올 거고요. 그 다음 내가 필요한 값을 모델에 실어서 보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이건 보통 그냥 딱 정해진 틀이에요. 그래서 먼저 뭐 물어보냐면, 만약에 저기 있는 바인딩의 리절트라고 하는 얘가 만약에 하나라도 에러를 가진 경우라면 더 진행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세이브하러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내용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 상태 어떻게 하냐면, return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상태 있죠? 여기 내가 멤버 폼으로 돌렸던 상태로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자, 이거는 뭐 하나라도 내용을 안 넣거나 형식이 안 맞거나 이러면 저장하면 안 되니까 미리 여기서 검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류가 있냐 없냐를 체크한 다음에, 그랬는데도 오류가 없으면 우리는 요건 이제 필요 없고요. 우리 인포는 이제 다 본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요런 일을 할 건데, 요런 일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런 일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할 거냐면, 여기다 try 문을 이렇게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문장 두 개는 이 위로 갖다 올릴 거예요. 이렇게 try 문을 이렇게 try 안으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얘네들 문장을.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해요? DTO를 엔티티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면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캐치로 받아올 건데,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illegal이라고 해서 illegal 정도 쓰시고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illegal state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해요. 상태가 잘못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해서 예외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때 저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데다가 add attribute로 여러분이 에러 메시지를 들고 절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필드 값을 하나 만들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잡은 요 객체, 2라는 객체로부터 get 메시지를 해서 실제 exception 메시지를 날릴 거예요. 근데 여전히 얘가 저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장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자체를 어떻게 해요? 다시 폼으로 돌려보내줘야 되죠. 다시 입력받게 만드셔야 돼요. 저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저장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루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루트로 이동하겠다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을 하셨어요. 저장을 하셨고요. 자, 저희가 이 스프링 부트 할 때 좀 잘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저희는 데브 툴즈라는 애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처리를 하고 변경이 생긴 다음에 저장을 하면 자동 갱신이 되면서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보안이나 밸리데이션이나 뭐 이런 틀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있던 여기에 가서 저희 아까 뭐였죠? 여기에 멤버의 뉴였죠? 멤버의 뉴로 갔어요. 자, 멤버의 뉴에 갔는데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처리한 밸리데이션은 원래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내용을 안 채운 상태로 서브밋을 누르면 저장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장이 돼버렸어요. 예, 여기를 갱신을 해보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어드레스나 네임은 지금 안 들어갔죠? 어드레스나 네임은 없는 상태잖아요. 이거 잘못 넣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다가 내용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체크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거 눌렀더니 얘가 그냥 막 저장되고 막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지금 했더니 지금 또 눌렀더니 지나가지도 않아요. 왜 못 지나가냐면 얘가 이미 저장된 애거든요. 같은 이름이 있어서 얘는 지금 막고는 있어요. 막고는 있는데 어쨌건 이 동작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도 아니고 지금 오류 체크도 못하고 막 이런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DB버를 열어보시면 어쨌건 뭐 상태가 지금 안 들어간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추가는 안 되고 막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자, 저희는 지금도 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코드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얘를 아예 꺼요. 이렇게 아예 꺼버리고 다시 프로젝트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서 런 에지에 가서 다시 한번 런을 합니다. 자, 런을 하시고요. 저희의 여기에 와서 저희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갱신 좀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다시 멤버의 뉴로 이동을 할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서브밋이라고 누르면 얘 또 이상한 데로 빠졌네. 지금도 얘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까 멀쩡하던 애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갱신을 하고요. 갱신을 하고 다시 눌렀는데 안 되면 한 번 더 껐다 킬 겁니다. 저희 클린까지 하고 들어올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런 애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얘를 로컬호스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들어왔는데 아예 얘네들마저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내가 서브밋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놓은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름을 정상적으로 넣었어요. 정상적으로 넣으면 얘는 어때요? 여기는 통과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가 이메일인데 내가 이메일 형식을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메일 형식으로 안 줬는데 이렇게 하고 서브밋을 누르면 이젠 여기 빨간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이게 올라와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프론트엔드가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업할 때요, 여기 타입을 이메일로 줘서 얘는 프론트엔드가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쨌건 멀쩡하게 줄 거고요. 비밀번호를 주는데 비밀번호를 이렇게 자릿수가 모자라게 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체크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정상적으로 1, 2, 3, 4 넣으시고 주소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제 주소를 다 넣었다라고 치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서브밋을 하면 저장을 하고 얘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루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를 다 타고요. 지금 에러가 없으니까 돌아가지도 않았고요. 이거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예외도 없이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로 와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고, 이때 우리 DB버에 가면 지금 이렇게 안 채워진 게 아니라 다 채워진 값으로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검증을 통과했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잘못되면 아예 못 넣게 막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저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데 지금처럼 백엔드에서 체크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그 골뱅이 주소 체크하듯이 프론트에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로 막 체크해야 되는데 되게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까요? 여기까지?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넣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용자를 넣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등록된 사용자를 가지고 로그인을 걸려고 해요. 솔직히 로그인 못 해가지고 접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누가 저희 줌을 건드려 놨네요. 잠시만요. 줌 세팅이 지금 또 바뀌어가지고 저는 드로우가 1번인데 드로우 할 일이 제일 많은데 왜 드로우를 줌을 1번을 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브 타이핑 칠 게 제일 많거든요. 세 번째가 그냥 확대하는 거라서 이거 뭐 중요치 않지만 어쨌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요것도 핑크는 좀 그렇죠.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됐어요.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로그인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각각이 구분되는 여기 있는 이런 아이디나 아니면 이메일 같은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으로 쓸 애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가 필요해요. 근데 패스워드인데 반드시 암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다른 무슨 표시를 해서 암호화 없이 처리한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애는 뭐냐면 이 롤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요. 롤이 없으면 로그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갈게요. 자, 여기 갔는데, 자, 스프링 시큐리티는 요렇게 생겨먹은 이 스프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나 이용해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애를 이용하셔야 로그인이 가능해요. 자,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인터페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애냐 아니냐 이런 걸 체크를 해요. 자, 그리고 요 안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 안에는 요런 메소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메소드죠. 얘가 뭐 하냐면 사용자를 불러오는 일을 해요. 그래서 메소드가 존재해서 회원 정보를 조회하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해당되는 권한으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소드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또 있는데 얘는 그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이런 유저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를 만드는 일을 해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용자 관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유저를 쓰고 어떤 사람은 멤버를 쓰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유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DB에는 보통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이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고 싶지만 그래서 엔티티를 만들어서 DB에 넣고 싶지만 충돌이 나요. 유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유저스라는 이름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일단 그게 귀찮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를 체크할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유저 디테일에 있는 유저라는 클래스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유저가 있고 여기 또 유저가 있으면 두 놈 중에 한 놈은 풀네임을 쓰셔야 돼요. 전체 경로를 써가지고 이게 두 개의 유저가 다른 애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귀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저라는
저희 엔티티는 안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봤더니 멤버 서비스 뒤에다가 이렇게 임플리먼트로 유저 디테일 서비스라는 애를 붙일 거예요. 자, 붙여볼게요. 자, 저희는 좀 정리합시다. 다 내려버리고요. 자, 저희는 이제 멤버 중에 서비스가 있었는데 멤버 서비스에 갔다는 거예요. 멤버 서비스에 갈 거고요. 이 멤버 서비스 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implement라고 할 거고요. 저 뒤에다가 user details에다가 서비스 붙는 애까지 요거를 이렇게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user details 서비스. 이걸 해야 여러분이 자동 로그인이 가능해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붙으면 얘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구현 안 된 메소드를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서 기다렸더니 unimplemented 메소드 있고 누르면 맨 아래 이렇게 구현을 해요. 자, 여기 봤더니 얘가 유저 디테일스라고 하는 걸 리턴해야 되고요. 우리 아까 봤던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걸 써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건데 나도 얘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프링 시큐리티를 쓸 때 딱 3개의 요소는 무조건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저기는 유저네임, 두 번째가 패스워드, 세 번째가 권한. 이 3가지를 가지고 사용자를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이름이 유저네임으로 보통 쓰여요. 자, 근데 저희는 갖고 있는 애가 뭐예요? 여기 보면 다 이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메일로 체크할 거예요. 그래야 안 헷갈리거든요. 유저네임으로 써도 되는데 이메일로 체크할 거예요. 자, 재밌는 거 하나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멤버 레포지토리에 가면 사용자를 찾아오는 우리 메소드 하나 유일하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find by 했는데 이메일로 찾는 거. 우리 아이디로 안 찾고 이메일로 찾았잖아요. 이메일로 찾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메일을 넣어서 찾도록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러면 얘의 리턴 타입은 여기 마우스 가져가 보면 뭐예요? 멤버라는 애가 리턴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 놓고 여러분이 컨트롤 1번, 여러분 컨트롤 1번 하면 되고요. 저는 저 툴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 있는 퀵픽스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고 얘가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새로운 지역 변수를 만들었더니 멤버 타입에 find by 얘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나온 거고요. 저희는 찾은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를 그냥 멤버라고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근데 이거는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얘를 이렇게 찾으면, 이건 복불복인데, 이 이메일이 있으면 이런 사용자가 있을 거고, 없으면, 그 다음 동작은 안 돼요. 널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멤버가 뭐냐? 널이냐? 라고 물어봐요. 자, 널이면, 더 이상 진행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 예외를 던져요. 어떤 예외냐면 여기 있는 요런 예외를 던져요. 그런 애 못 찾았어 라고 하는 예외를 여기서 이렇게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메시지를 던져주죠. 해당 사용자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줄 거예요. 혹은 좀 더 잘 알려주면 친절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적어온 이메일까지 적어주면 아주 최고겠죠?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약간 근본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고 근본적으로 좀 잘못되는데 여기 find by email이라는 거 있죠? 여기로 잠깐 이동할게요. find by email로 가시면 보통은 얘가 있으면 멤버를 뽑지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뭐 로그인 하는데 무조건 되지 않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이걸 바로 멤버로 안 뽑고요. 자바 8부터는 여기에다가 자바 유틸에 있는 옵셔널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붙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클래스인데 자바 유틸에 옵셔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옵셔널이라는 뜻은 당연히 뜻대로 뭐예요? 있거나 없거나 일 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냐면 이 멤버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옵셔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엄청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옵셔널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얘를 저장하는 순간에 서비스에서 오류가 뜨죠. 오류가 뜨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애가 리턴하기를 뭘 리턴해요? 멤버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멤버의 옵셔널을 리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다시 한번 지워서 다시 우리 아까 전에 컨트롤 1번 눌러서 킥픽스로 해서 지역 변수 만들어 오면 옵셔널 멤버로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멤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애예요. 자, 물론 얘가 널이냐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 옵셔널 자체가 널은 아니에요. 무조건 얘는 들고 와요. 들고 오는데 이 안에 내용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member is present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현재 얘가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안 만들고 뭐예요?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을 자주 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보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이제 얘는 이제 뒷방이고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해요. 이 뒤에다가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점 누르고요. 오아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땡겨가지고 이메일을 하면 얘가 정해진 엔티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가 발생할 수 있는 예외는 이런 예외예요. 어떤 예외냐면 여기에 new라고 하면서 엔티티가 not found 되는 exception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not found 하는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발생을 해서 처리를 할 건데 얘가 꺼내오는 거는 아까는 옵셔널이지만 이제는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얘는 옵셔널이 아니라 얘는 더 친절하게 멤버를 그냥 꺼내오는 거예요. 멤버를 이렇게 꺼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통 적어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가로를 하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여기다 new 아까 전에 저기 엔티티로 가도 되고요. 저기 있는 user name not found exception을 할 거고 뭐 필요하다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이렇게 한 줄로 요거부터 내릴게요. 안 보이냐? 얘는 이거 다른 것 때문에 얘가 멤버가 멤버 옵셔널을 가져와서 위에는 오류가 뜬 거고 저희 아래만 집중하자고요. 잠깐만. 이거 여러 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거 그냥 어차피 우리 이거 안 쓸 거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어떻게 쓰냐면 아니면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 했듯이 엔티티가 없는 경우 그래서 entity not found exception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면 가져오는 거고 없으면 예외가 뜨는 거예요. 그런 엔티티 없어 예외인데
요즘에 이런 문장도 되게 많아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줄여버리고요. 뒤에 가로 없애버리고요. 여기다 땡땡이 2개 하고 new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같은 문장이에요.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거 있죠? 지금 보셨던 여러 문장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못 읽으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만들 때는 내가 만들 때는 아까 맨 처음에 멤버 해가지고 멤버가 너리냐라고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는 문장은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이건 뭐지? 뭐 이런 거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근 문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문법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를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뭐 어쨌건 지금 이런 문장이 같은 문장이야 뭐 이런 거 설명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건 보세요. 왜냐면 이것까지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런 문장이 같은 문장이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같은 뜻이구나 뭐 어떤 의미구나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멤버를 여기 있는 멤버 레포지터리에 여기를 우리가 옵셔널로 지금은 안 했거든요. 뒤쪽에 있는 예제들은 이걸 옵셔널로 쓸 거고 지금은 이걸로 된 경우라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다 되돌려요. 그냥 원복을 다 해. 옵셔널을 벗어나야 되겠죠? 자, 여기에 가서 여기까지 가면 이게 그냥 책에 있는 우리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진짜 옛날 구닥다리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적어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뜻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이메일을 땡겨왔는데 그거 해당되는 사용자가 존재하겠죠? 혹은 없겠죠? 없으면 튕겨 나갈 거고요. 있으면 그걸 들고 내려올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 다 처리하고 나면 그거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이 유저 디테일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 메소드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요거를 또 잠깐만 볼게요. 오늘 어려운 거 많이 합니다. 자, 얘를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러분들을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특히 스프링을 하잖아요. 스프링을 하는데 기준을 2021년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찾았는데 똑같은 검색어를 찾았는데 여러분의 단점은 처음에 본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쫓아가거든요. 이렇게 쫓아가서 막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17년도 게 하나 있잖아요. 17년도 거를 누르시면 여러분 어떤 세계로 가냐면 얘 보면 좀 세련된 것처럼 보여서 아마 이거 쫓아갈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로드 유저 바이 유저네임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처리할 때 여기까지는 우리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여기서 얘가 뭐였냐면 new user details input이라고 해서 요거 만든 어카운트를 넣어서 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요 클래스에 갔더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요 input이라고 하는 애는 유저라는 애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요. 결국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이 유저인데 유저를 상속받아서 만드는데 중요한 건 얘는 생성자에서 어쨌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유저 네임이 필요하고요. 유저의 패스워드가 필요하고 맨 마지막으로 권한이 필요해요. 권한.
이게 중요해. 이게 어려워. 권한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롤이라는 거 했잖아요. 여러분 롤 몇 개 썼어요? 2개 썼죠? 유저가 있고 어드민이 있잖아요. 뭐, 필요하면 중간에 뭐예요? 뭐, 매니저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해서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우리는 쓸 때 거기다 롤이래. 우리는 거기다 쓸 때 유저라고 쓰고 어드민이라고 쓰는데 얘가 내부적으로 롤을 체크할 때는 이걸 붙여서 체크해요. 롤 어드민, 롤 유저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스타일은 얘가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메소드를 하나 불렀는데 어카운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 메소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앞에 보면 컬렉션 객체로 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부터 막 여러분 이제 멘붕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부터는 막 어이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래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얘는 갑자기 뭐 리스트인데 여기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애를 가지고 뭐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잘 봤더니 뭐 얘는 어레이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봤더니 뭐 어드민이면 여기에다가 리스트에다 하나 만드는데 롤 어드민을 만들어서 붙이고 여기 아니면 여기 다시 유저를 붙여서 만들어서 결국에 뭘 만들어내요? 권한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항목이 3개면 3개, 4개면 4개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여기 이 유저 디테일스 들어오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게다가 여기 들어왔을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호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가 안 된 시점에는 얘를 쓸지도 못해요. 그래서 막 가끔 책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 해가지고 노프라고 해서 NOP라고 하는 애를 붙여놓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안 된 경우 있죠. 그때는 요거 쓸 때 그걸 앞에 붙이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고, 이게 최근에 나온 애들도 몇 개 잘 찍어보시면, 뭐 이런 애들도 이제 찍어보시면 아마도 얘네들도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이 문장이 이게 길어요, 일단. 그러니까 얘네들이 컬렉션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리스트나 셋으로 만드셔야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한데 최근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여기가 굉장히 단순해져요. 어떻게 단순해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의 핵심은 뭐냐면 요 형태를 갖는 유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뭘 만드냐면 이렇게 유저를 만들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해보면 이 유저는 여러 개의 유저가 있지만 이 중에 얘예요.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인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시큐리티의 코어에 붙어 있는 유저 디테일스에 있는 유저예요. 저것도 잘 고르셔야 돼요. 엉뚱한 거 고르시면 이제 못 벗어나요. 어쨌건 저거를 고르시면 옛날이랑 달라진 건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new user 해가지고 생성자를 막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좋아진 점은 여기에 뭐가 붙기 시작하면 빌더가 붙어요. 빌더가 붙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집어다가 넣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빌더를 붙일 거고요. 이 빌더에다가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3가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유저 네임이에요. 자, 무조건 얘는 유저 네임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유저 네임에다가 나는 뭘 넣을 거냐면 여기 DB에서 가지고 온 애 중에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이메일을 집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인데 마찬가지로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패스워드를 해요. 근데 이 패스워드는 이미 DB에 들어가 있는 애라서 암호화가 된 애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3번째는 우리가 아까 했던 뭐예요? 롤이라고 하는 애가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 진짜 땡큐인 게 뭐냐면 롤 다음에 컬렉션 객체가 아니라 뭐가 와요? 스트링인데 점점점 3개짜리가 와요.
그죠? 생략된 애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자열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의 문자열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롤을 붙일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애 중에 멤버 중에 get 롤을 해서 가져왔더니 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스트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넣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해서 to 스트링으로만 변환해주면 이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더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build라는 애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 빌드를 몰라요, 빌드가 뭔가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오늘 꼭 집에 가시면 여기에 아무거나 엔티티 이렇게 하나 부르시고요. 엔티티 부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골뱅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빌드라고 이렇게 넣어보시면 빌더라고 롬복에 있는 빌더라는 애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빌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빌더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빌더라는 애가 생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필드가 있잖아요. 이 여러 개의 필드를 원래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이거 생성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원래 생성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값에 대한 초기화를 생성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치자고요. 우리 아까 아이템에 넣었죠. 아이템에 빌더라는 애가 생겼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골뱅이 빌더니까 빌더라는 애를 할 건데 얘에 보면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난 여기다 10번이라고 넣을 거고 또 점 찍으면 또 얘가 갖고 있는 애 중에 아이디가 아니었네. 롱으로 넣어야 되네. 나는 1번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죠? 점 찍었더니 또 넣을 수 있죠. 두 번째 봤을 때 뭐 네임 있나? 라고 해서 네임이 아이템 네임이라고 있네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아이템 네임에다가 뭐 ABC ABC가 안 들어가. ABC 이렇게 넣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 채워도 되고요. 안 채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빌드라고 하면 인자 2개짜리로 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채우면 다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빌더를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안 해도 돼요? 생성자에 대한 오버로딩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개수만큼 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알았죠? 근데 그걸 얘가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를 하시면 이제 사용자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이걸 언제 호출할까를 좀 보셔야 돼요. 난 이걸 도대체 언제 호출할까? 이거 호출은 될까?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저희가 여기에다가 출력물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우리 보통 그냥 출력물 만들진 않고요. 어떻게 해요? 로그 하나 찍죠? 여기다가 로그 찍을 건데 log4j2 롬복에 있는 걸로 할게요. 롬복에 있는 걸로 log4j2라는 애 붙일 거고요. 여기에 와서요. 여러분들은 로그에 info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애들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우고 문자열로 출력되는지만 보려고 해요. 문자열 찍을 건데 여기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찍을 애는 저 멤버를 찍으면 되겠네요. 그죠? 누가 호출되는지를 보면 되니까. 저 멤버를 저희가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언젠가 찍히겠죠 뭐. 아니면 여기에다가 좀 더 보기 위해서 요거 이름을 하나 붙일게요.
자,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는 웬만한 준비는 이제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걸으려고 해요. 로그인을 걸 건데 저희가 하나만 세팅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실 거냐면 여기 컴피그 있죠? 컴피그에 시큐리티 컴피그라는 데로 갈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정식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HTTP 하실 거고요. 자, 얘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얘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제일 간단한 게 폼 로그인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면 여러분 그냥 그 로그인 폼 띄우는 거 있죠? 여러분 그 디폴트로 하는 거 제가 이게 탁 나타나는 거예요. 로그인 걸 때 얘가 이게 탁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이게 체이닝이잖아요. 필터 체이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려가서 다시 점 찍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로그인 할 때, 로그인을 할 때, 저기 보면 페이지가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로그인 페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로그인 페이지라고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다 여러분은 멤버의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자, 나는 로그인 폼을 띄울 때 그냥 디폴트가 아니라 내가 정안에 띄우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제 디폴트로 D 정도 쓰시면 올라오는데 디폴트로 여러분이 석세스 했을 때, 예, 정상적으로 넣었을 때 여러분이 어디로 갈 거냐 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애를 선택하시면 문자열로 정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성공하면 루트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요거 맨 아래에 있는 failure URL을 적으시면 돼요. 실패하면 이동할 URL만 적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아이디 때문인지 패스워드 때문인지 뭐 그 외의 문제인지가 궁금하면 여기 위에 있는 핸들러를 쓰셔야 돼요. 네, 이건 핸들러는 따로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하면 핸들러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를 뽑아 오시려면. 자, 근데 저희는 이 URL만 걸을게요. URL만 걸 건데 나는 오류가 뜨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멤버의 로그인에 로그인에 에러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니까 에러로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가 요게 이제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end라고 넣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또 하나 더 걸어요. 이제는 로그아웃, 로그아웃이라고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거는 이제 로그아웃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제공되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 매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로그아웃이 될 때 어떤 특정한 곳으로 이동하게 만드는데 여기에다 여러분이 new라고 적으시고요. ent p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ent pass request matcher라는 애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딱 정해진 거예요. 그냥 이거 할 때 시큐리티 할 때 체이닝 걸 때 요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걸면서 여기에다 뭘 걸어주냐면 여러분은 이제 로그아웃 할 때 우리 전에는 루트 다음에 로그아웃 하면 로그아웃 됐잖아요. 그거 대신 난 이제 멤버 다음에 로그아웃이라고 걸으면 로그아웃을 하도록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나면 로그아웃 이후에 이동할 페이지, 로그아웃 이후에 어디로 이동할 건지. 근데 이게 URL이 있고요, 로그아웃 석세스 했을 때 URL이 있어요. 우리 위에 걸로 할게요. 요거 석세스 했을 때 URL은 마찬가지로 루트로 이동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걸을게요. 자,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쓸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디폴트한 애를 썼다라고 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장 디폴트한 애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로그인을 할 때 로그인의 아이디 필드의 이름은 유저네임을 쓰고 패스워드에다가 패스워드를 썼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는 뭐 이미 하나 세팅해 놓으면 얘가 이제 들어올 때요, 저희가 로그인하러 들어올 때 여기에다가 원래는 여기 점 누르시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유저네임에 대한 파라미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이메일로 접근할 거잖아요. 유저네임이 아니라 그냥 유저네임을 쓰면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굳이 나는 아이디로 하겠다, 혹은 패스워드로 하겠다, 혹은 이메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만 해도 땡큐인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또 난 잘해보겠다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PW로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절대로 이거 못 들어와요. 근데 내가 왜 못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못 들어와, 이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에 대한 파라미터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PW다 그럼 PW로 넣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일단은 요것만 하나 세팅한 다음에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세팅을 하시면 여러분이 로그인을 할 기본 준비는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로그인을 할 준비는 마무리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쉬었다가 정말 로그인 페이지 만들고 이걸 통해서 진짜 로그인이 멀쩡하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할 거고요.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